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성동아 팀장이 계속 카카오, 네이버, NC 다 중요한 시점에 냈고 7월 이건 자료는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네이버?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금요일 날 나왔던 리뷰 자료죠. 금요일 아침에 강하게 바이콜 하나 종목 못한 게 네이버였어요. 그날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한 3개 녹음했더니 막 지쳐가지고 더 못했는데 오늘 맞아 네 번째 바이콜 했던 목요일 아침에 하여튼 종목이 좋은 게 금요일 아침에 많았는데 네이버예요. 그래서 또 오늘 프로데클러가 저한테 뭐 종목에 따라서 무슨 뭐라더라 하여튼 올라가면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섬세하게 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녹음할 수 있는 거 녹음하는 거고 또 그때 좋게 보는 것들 녹음하는 거고 여기서 이런 대형주들 좀 오른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저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나 좀 아무래도 우리가 신뢰 못 받는 것 같아요, 성 팀장.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그리고 기관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오늘 대박인 게 오늘 제가 이제 아까 페이스북에 요즘 페이스북에 올리면 유튜브에도 또 올리더라고 이리온에. 근데 하여튼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 같은 날 너무 막 또 아침부터 막 미국 신용등급 어쩌고 하면서 막 분위기 그러길래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같은 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기억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라 막 그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네. 한 분이 이제 나한테 딱 문자를 보낸 거야. 딴 뜻이 아니라 왜 일반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가 놈들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기관 투자가들이 한 명도 아니고요.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막 내 편, 네 편 막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오늘 지금 그런 얘기하면 또 산으로 가고 저도 나가야 되고 지금 네이버 저번에 금요일날 TP 올렸잖아요. 네네. 오늘 주가도 지적하신 대로 오늘 주가 올라오는데 방송을 하게 돼서 좀 그런데 하여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성 팀장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어떤 투자 사업, 복잡한 기술적인 어떤 투자 사업들을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판을 많이 벌여놨고 그것들이 장기간 양사의 어떤 실적의 마이너스 요인이기도 했었고 특히 실적의 절대 규모가 작은 카카오는 최근 한 몇 년간 실적이 상당한 데미지였고 주가도 고전했지만 대략 한 작년부터 슬금슬금 일부 사업들이 트래픽 차원에서 시그널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일부 사업들은 심지어 손익도 여전히 적자이지만 적자가 상당히 개선된다든지 가령 카카오페이처럼 일부 BEP를 돌파해서 이익 레버리지가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부터 이제 주가 차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오히려 이제 언택 비즈니스로서의 어떤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올 한 해만 봐서는 참 주가 분위기가 좋은데요. 저는 이 양사 모두 다 근본적인 사업도 그렇고 더 큰 어떤 가치를 바라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했지만 양사 모두 다 앞으로 3년, 4년 또는 5년, 6년 길게 보면 한참을 더 가야 된다.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그렇긴 한데 회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최근에 보여주는 많은 시그널들이 있지만 올 한 해 주가만 보면 이러한 시그널들 개선 속도보다 워낙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건전한 형태의 어떤 주가 다지기 또는 숨고르기 형태의 조금 이렇게 다져가는 공백을 메워가는 게 필요하다 했었는데 최근 꽤나 이제 그런 모습을 일부 좀 보였고요. 물론 최근에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러한 약간의 어떤 숨고르기 치고는 좀 너무 강하지는 않았지만 제법 약간 숨고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리뷰 자료의 최말미에도 있듯이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갈 길이 한참 더 멀다고 판단하지만 심지어 중단기적으로도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엣지 있는 포인트를 발견했잖아요. 성과형 광고의 폭발적인 호조를 바탕으로 한 광고 부문의 호조, 그다음에 언택트 비즈니스, 특히 이제 네이버 페이, 그다음에 라인웍스나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이른바 우리 매출 브레이크다운 체계를 보자면 IT 플랫폼, 그리고 웹툰을 위시한 콘텐츠 서비스, 이런 네이버 본사의 주요 비즈니스가 골고루 다 구조적으로 다 물리적으로 성장성이 좋았고 전화 시장에
예상치를 구조적으로 다 초과 달성했고요. 라인도 각 사업부를 골고루 아주 엄청난 초과는 아니지만 또 아주 엄청난 고성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달려와서 누적된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고성장하고 저희 전망치도 소폭 초과하는 등 외형에서 확실한 어떤 최근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단기적인 수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그 웹툰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 경영 통합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만 라인과 야후 재팬의 경영 통합 이벤트 등의 약간 어떤 인위적인 어떤 이벤트들 이런 이슈들 주가 모멘텀들까지 감안했을 때 심지어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 TP를 올리면서 단순히 뭐 TP 조금 올린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단기적으로도 지금은 사도 된다. 실질 바이로 가보자. 실질 바이라고 이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고요. 오늘 주가 올라서 바이 더 세게 말하는 거 아니죠? 뭐. 재미로, 너 조크 한 거야. 성취자. 네, 이렇게 경진태가. 금요일도 그랬고. 금요일 날 굉장히 톤이 셌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뭐, 저한테 당장 뭐 그랬었는데, 또 너무 톤이 세가지고 내가 좀 그랬는데, 요새 성취자가 무슨 말을 하면 너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가 무서워. 근데 이게 물 들어올 때 뭐, 배치우라고, 그죠? 요즘같이 이럴 때가 딱 있습니까? 정말 실적 보니까 좋더라고, 네이버 진짜. 될 때는 어차피 지르려면 강톤으로 질러야지 지르는 둥 마르는 둥 어리부리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지를 만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여론도 그렇고요. 또 방향성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괜히 말 꼈다가 죄송합니다. 지나가시죠. 그 대략적으로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비교적 자주 꼭 이번 리뷰 자료가 아니라 최근 주가 좋을 때 꼭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NC도 그랬고 또 전체 우리 업종 애널리스트들 잘 다루지 않은 조그만 뭐 웹전도 그랬고 비교적 자주 의견을 내면서 그동안 계속 소위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대체로 JTP 한 30만 후반대 정도 37만 원, 뭐 8만 원, 또 뭐 6만 원 뭐 이렇게 많이들 형성됐을 거예요. 근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뭐 TP는 목표 주가는 단계별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책정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다 내용과 말하고자 하는 톤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예. 다만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에서는 로지카 숫자적인 밸류에이션은 약간 딜레마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네이버는 좀 낫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이제 많은 사업들이 다 진화가 되고 있고 또 트래픽이 쌓이고 있고 일정 부분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달리는 것에 비해서는 하나같이 그 일반 밸류에이션으로 하기에는 약간 그 좀 뭐랄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좀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네이버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진짜 이 주가까지 넘어서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약간 신의 영역으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이 현 단계에서 밸류에이션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방향성이 제시됐고 미래의 먹거리자 미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틀과는 다른 틀로서도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어떤 혁명적인 틀을 깨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둘 다. 예. 그리고 뭐 카카오는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니까요. 오늘은 네이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실적 발표 내용하고 몇 가지 이제 펀더멘탈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가장 그 핵심 포인트는 역시 매출이었죠. 매출 성장성 호조, 물리적 구조적 호조, 또 시장과 저희 그 전망치를 초과하는 호조. 그래서 우리 그 자료의 표 1을 보시면 네이버의 이제 실적 발표 블루에이션 체계에서 광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른바 디스플레이형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은 똑같은 광고인데 이제 과거로 따지면 주로 이제 검색 광고, 쇼핑 검색이라든지 검색 광고 중심의 이제 광고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IT 플랫폼은 네이버 페이라든지 또 우리 B2B 솔루션 쪽에서 뭐 라인웍스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콘텐츠 서비스는 제일 대표적인 게 웹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이라이브 같은 뭐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 및 기타 플랫폼은 라인 안에도 핵심 사업은 광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그 표에서 보시듯이 광고가 원래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들 컨센이 길과치보다는 조금 미달되게 보수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광고가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가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회사도 쭉 말해왔었고 오히려 그 1분기보다는 5, 6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2분기에 이제 그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동서의 광고 비즈니스가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 비즈니스가 시즈널리티가 명확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2분기, 4분기가 성수기고 1, 3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분기에 많은 그 초기의 고도 성장 단계를 지났다 하더라도 워낙 시즈널리티가 분명해가지고 현 단계에서도 2분기와 4분기는 QOQ로는 한 두 자릿수 정도 성장을 늘 하곤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역성장 QOQ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겠지만 두 자릿수는 어렵고 코로나19로 눌려가지고 뭐 한 낮은 한 자릿수 정도를 봤는데 이거 웬걸요? QOQ로 무려 21%를 시연을 한 것입니다. 뭐 10몇 프로도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한 4, 5%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재추정 대비로도 한 13% 오바를 했고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플랫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오히려 걱정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제일 잘한 하나의 사업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걱정했듯이 기존의 보상형 기존의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됐는데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성과형 광고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채널이에요. 스마트 채널은 카카오톡의 톡 비즈보드랑 비즈 모델이 비슷합니다. 톡 비즈보드는 우리 그 카카오톡에 채널 탭의 최상단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올리는 거라면 이 스마트 채널은 네이버 이 모바일 네이버 딱 켜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섹션 뉴스, 연예, 스포츠 섹션의 최상단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올리는 건데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흥행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카카오의 톡 비즈보드처럼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SNS에 4,300만 메가 트래픽 정도의 효과를 낼까 그랬는데 이거 웬걸 상당한 효과를 내면서 오히려 기존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코로나19 영향을 입었음에도 완전히 엎어치기하고 무려 QOQ 21%의 성과를 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 5월 중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효과를 냈기 때문에 이게 뭐 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형 광고 자체가 지금 어떤 초입이고요.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성과형 광고 스마트 채널을 7월부터는 그들이 이제 밴드에도 올린다고 했으니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이 성장성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디스플레이 광고 중심의 광고 매출 YOY는 두 자릿수가 가능하다고 큰꼴에서 CFO가 직접 말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광고가 1분기에 뭐 1점 몇 프로, 2분기에 4점 몇 프로 해가지고 분기별 YOY가 그 상반기의 YOY는 한 3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연간으로 더블 디지 10 몇 프로라 하면 하반기에는 뭐 10% 후반대이거나 최소한 한 20% 정도의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지 안 좋았던 상반기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으로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그런 말 왜냐하면 그걸 지금 저번 주에 우리가 주목했던 얘기였는데 그 사람들은 더 내부 내용을 알 텐데 그렇습니다. 직접 큰 꼴에서 직접 자기가 그렇게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건 좀 하반기에는 뭐 거의 뭐 그냥 두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릿수 10% 후반대이거나 한 20% 정도까지 달려서 아무튼 상반기는 YOY 한 3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원래 연간으로는 더블 디지 10 몇 프로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즈니스 플랫폼 이것도요. 비즈니스 플랫폼은 이제 일면으로는 뭐 QOQ 한 3.7% 정도의 제 전망치 대비로도 뭐 비슷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사업들에 비해서는 나쁜 건 아닌데 다른 그 부분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뭐 예상대로 했네 정도인데 이것도 내용을 뜯어보면 또 설명이 달라요. 이것도 원래 디스플레이형 광고보다는 검색 광고가 상대적으로 그 시즈널리티도 약하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성도 경기 민감도도 약한데 그래도 약간 시즈널리티가 있긴 있거든. 근데 2분기는 이제 성수기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또 코로나19 영향이 조금 덜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2분기는 좀 애매하다고 봤는데 요것도 5월, 6월부터는 몇 가지 그 광고 상품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 효과를 보면서 사실 한 6월 정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에서는 원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가 가능하다 정도로 말을 했는데 사실은 YOY로 보자면 비즈니스 플랫폼은 1분기가 그 10%대 정도였고 2분기가 한 8.6%인데 상반기는 낮은 10%대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두 자릿수 10%대 정도 두 자릿수 성장이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광고인데 예상대로 나오는 비즈니스 플랫폼도 약간의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지만
5월, 6월 특히 6월부터는 그 영향에서 원복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더 좋은 두 자릿수 YOY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IT 플랫폼은 역시 네이버페이인데요. 네이버페이는 이번에 QOQ 56%, 2분기 그 거래액이 6조 원으로서 QOQ 56%인데요. 단순한 56%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고로 작년 2019년이 재작년 대비 죄송합니다. QOQ 아니고 YOY로요. YOY. 그러니까 2분기에 22%.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는 56% YOY. 그렇죠. 56%거든요. 6조니까. 6조 원에서 56%인데 YOY 작년 2분기 대비 56%인데 막연하게 생각해도 대단한 거지만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작년 2019년 연간 네이버페이 거래액이 재작년 대비 한 42%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원래 연초 한 1, 2월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스스로 원래 그 네이버페이 거래액 YOY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커지고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 숫자는 커지지만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YOY 절대치는 둔화가 되면서 가령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한 30% 후반대 정도 이렇게 그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어떤 수혜가 단계에 확실히 느껴지니까 자신감 있게 작년 못지않게 40%대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얼마 전에 네이버페이 밸류에이션 할 때 원래 네이버페이 거래액 YOY를 작년 대비 한 43%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2분기 지금 YOY가 56%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지금 계속 한 분기를 지날 때마다 뭔가 소통하는 게 더 좋다. 그때보다 더 좋다. 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분기 지나면 그때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최소한 지금 거의 50% YOY는 되지 않나. 안 하시는 분들은 3페이지 실적 전망 표 보시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표 보시면. 이게 이제 단순히 56% 좋다 이게 아니라 흐름을 보면 계속 좀 에너지가 다음 실적 발표할 때는 또 더 좋다 할지도 몰라요. 지금 말하고 계시는 이 페이지에 보면 2분기 실적 리뷰하면서 지금 표일 갖고 얘기하고 네네. 전체적인 시계열 트렌드 보시려면 실적 전망치까지 보시려면 3페이지 표 보시면 되는데 좀만 빠르게 할래요? 나 알겠습니다. 마무리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거의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우리 황 대표님께서 실적 발표할 때 초기 기조 연습만 한 30분 정도 했을 정도로 이 회사 참 복잡한데 지금 다 설명할게요. 그다음 IT 보면 뭐 다른 것 라인웍스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 이야기도 참 할 이야기 많은데 다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이 네이버 페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회사 진짜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좋은 거를 하나 자꾸 이렇게 하면 또 오해들 하시더라고. 왜 너무 흥분했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콘텐츠 서비스 이것도 웹툰이 그러니까 이게 남미하고 프랑스 등 이제 유럽하고 남미 사용자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MA 6,400만 돌파했고요. 2분기 거래액이 YOY 57%입니다. 대단하죠. 그중에 국내가 아닌 글로벌 거래액 비중이 27%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 USA 미국을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지금 개편 중이고요. 올해 말쯤 되면은 미국 법인이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중국 등 나머지 법인들을 다 총괄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절대 규모도 그렇고 현재의 어떤 성장 속도도 그렇고 확실히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가서 접목을 했지만 정작 현재 지금 성장 속도라든지 분위기는 미국 시장이 지금 대세거든요. 그래서 미국 법인을 전체적인 어떤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제일 꼭지에 세운 것은 일리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는 제 전망 기준으로는 매출은 구조적으로 한 5% 정도 초과를 했고요. 또 비용은 마케팅비라든지 특히 그 인프라, 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쪽에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은 제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오고요. 제 예상치보다는 좀 비슷하게 나왔지만 사실 1분기는 매출이 구조적으로 워낙 좋다 보니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매출의 기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면 다음 분기도 그렇고 다다음 분기도 그렇고 앞으로 몇 가지 정체성 투자 비용 쪽에서는 분명히 레버리지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익단에서는 예상에 부합했지만 이번 실적은 향후 전망치에 충분한 어떤 상향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동사 전체 연결 실적 전망치 자체를 기존 대비 좀 전망치를 올렸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그 일본의 라인과 그 제트홀딩스 주가들도 지난 분기 대비 또 더 좋아가지고 그쪽 어떤 가치 기여도 SOTP 밸류에이션에서 가치 기여도도 좀 상향이 됐고요. 자체 실적 전망치도 좀 상향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TP는 기존 34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일단 단계별로 한 9% 정도 좀 상향을 했고요. 그 표치를 보시면 네이버 SOTP로 송정환 팀장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계시는데 보다 보면 다 밸류에이션 반영은 안 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아직은 환산은 시키는 건. 그래도 네이버는 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페이를 좀 공격적으로 좀 상당히 적극적이자 공격적으로 했지만은 나머지 웹툰 라인 같이 기속분이나 제톨드리 같이 기속분은 제가 밸류에이션 한 게 아니라 일본의 현재 조과와 목표 조과를 8대1로 가중해가지고 그대로 받아온 거고 웹툰 가치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이 정도면 아주 무리하다 싶은 정도는 아니고요. 대신 네이버 페이라 최근에 그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뭐 페이코, 토스 등의 이른바 이제 테크핀 앱들에 대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레퍼런스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우호적인 분위기잖아요.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어떤 이 문화를 등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대단히 적극적이다. 현 단계에서는 좀 적극적인 밸류에이션 하긴 했죠.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아주 적극적이진 않고 아주 지나치게 공격적이진 않고. 성진이랑 나랑 이제 둘이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네. 내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이제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솔직히 당장 딱 보면 약간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이 약간 급한 느낌 아니야? 그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약간 있습니다. 고민은 돼. 그러니까 물론 아까 성 팀장이 말하는데 끊고 그래서 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지만, 아니 너무 좋아 보여 제가 봐도 실적 숫자 딱 나온 거 보고서 금요일 날은 아차 싶더라고. 오히려 저번에 약간 주춤했을 때가 또 찬스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럴 때 사야 되는 게 맞지. 이 주식이 참 어려운 주식인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조금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거기서 더 달리지 말고 조금 숨을 고르면서 다질 때 우리가 여러 트래픽이라는 이슈들이 따로 약간 보조를 맞추고 가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만 보면 사실은 많은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솔직히 주가는 그 좋은 것들보다 조금 무리하게 더 빨리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내가 있긴 이제 있어요. 최근에 가장 좀 내 개인적으로 찝찝했던 사례는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SOTP 방식으로 잘들 안 했었잖아. 작년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작년부터 이제 주로 그러니까 카카오는 좀 더 빨리 재작년부터 했고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뭐 근데 성팀장이 나름대로 했는데 요즘 이게 너무 이게 애널리스트끼리 의견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 방식도. 이건 내가 너무 선입관인가 이거? SOTP 중에서도 가치 요소를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가치 요소가 되는 이제 자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하지 않고 시장에 어떤 여론몰이를 하면서 여러 트래픽이나 이런 걸 개선을 시켜주면서 그 애널리스트가 어차피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여론과 분위기를 등에업고 특정 가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차라리 이제 이 업체가 상장을 안 하고 막 성장하는 단계면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우리도 약간 심적인 버퍼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빠르면 뭐 특별한 일정 변수가 없으면 아마도 연내에도 가능할 수 있는 지금 일정대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에서는 1.4조에서 1.7조 정도의 그 확정은 아니고요. 예비 심사 청구서니까 나중에 또 바뀌겠죠. 근데 1.4, 1.7조 정도가 희망 공과 레인지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조 원 후반 정도가 레퍼런스 가치로 이야기될 때 그마저도 파이널 가치는 아니고 스타트 가치다 해가지고 거기에 또 한 60% 정도 그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실제 SOTP의 100% 환산 밸류에이션을 한 3조 원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좀 과하다는 거지 내가. 근데 막 들어올 때 이제 1.4조에서 1.7조로 들어오니까 물론 그거는 파이널 가치는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숫자가 작년에 뭐 순이익 한 350, 영업이익 한 350억 정도였고 원래 그 작년에는 회사가 신작도 안 내고 좀 쉬었는데 이제 원래 1분기에 뭐 한 400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몇 개 신작 일정들이 있고 옛날에 에어라고 하는 그 게임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게 또 내년에 나오고 뭐 하면서 아마 상장을 앞두고 신작 일정이라는 이걸 갖고 가면 현재 그 고물가 레인지 1.4조, 1.7조가 또 아주 고평가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난 난 좀 좋아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든 생각이 금요일 날 내가 이제 바이콜 뭐 그날 뭐 했더라 뭐 이렇게 그날 애널리스트들이 다 가져온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했는데 잘 되는 거 저희가 바이콜 한다고 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뭐 오른 것도 있고 뭐 빠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이버를 막 녹음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약간 주춤거렸던 게 뭐냐면 주가를 딱 봤더니 거의 역사적으로 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또 여기서 또 바이콜 했다가 또
그런 걱정이 20몇만 원까지 조금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히스토리를 보았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아까 성 팀장이 중요한 말, 우리 이런 것도 우리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또 이런 게 실상이잖아. 그 담당자들 많이 흥분해 있잖아요. 지금 섹터 담당자들. 공격적이고 막 진짜 지금 뭐 그렇죠. 공격적이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이렇게 저렇게 한 발 물러서는 이럴 때는 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내 스스로 반성하면 야 진짜 어떤 IR에서 대표가 저 정도 자신감 있게 말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이번에 파워풀했던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고민을 한 거죠. 이번에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는데 그냥 특징 없이 어떤 엣지가 없이 그냥 뭐 매출도 영업이익도 만약에 전망치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걸 또 어찌 또 TP를 올리고 늦게 또 가느냐 아니면 약간 트레이딩 바이 톤으로 낮추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거 다행히도 그래도 네이버는 실적 발표하고 제일 중요한 탑라인 매출단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최근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엣지 있는 어떤 성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조금 그나마 조금 그 장기적인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조금 의미 있는 바이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단에 해서 실적 바이 톤으로 바이콜을 한 거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그래요. 약간 다음에 한번 보여주는 모아서. 거와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NC소프트를 한 일주일 전쯤인가? 최근에 최저점에서 이건 기회다. 진짜. 이거 기회다. 손진영이 나한테 열받았어요. 막 그날 세게 바이콜 했는데 제가 녹음도 안 하고 뭐. 아닙니다. 그때 제가 휴가에 가지고요. 맞아. 집에서 아침에 모닝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예. 좀 톤이 그날 이제 바이콜 리스트 꼭 주는데 뺐었어 사실은. 근데 이제 주가도 빠져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좀 뭔가 좀 혼자 못 갈 때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태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회사인데 하여튼 저희들 이렇게 우왕좌왕 한다는 거 다 보여드리는 건데 하여튼 상당히 실적 시즌 요번에 최근에 성장주 주도 3인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오늘 전해드린 거니까 옆에 아까 말했던 표 특히 제가 중시하는 표는 3페이지에 분기 실적 전망해 놓은 거 있는데 만약 이 트렌드대로 가준다면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한번 다음에 지켜보시죠. 뭐. 네. 저도 일정 있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